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이미지가 더 강화되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플랜 B를 준비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플랜 B에는 통화에 대한 플랜 B가 있을 거고 핵에 대한 플랜 B가 있을 거고 군사 안보에 대한 플랜 B를 다 만들어 갈 거예요. 이번 전쟁으로 비트코인은 준 국가 통화 위치에 올라가 버렸죠. 어느 나라도 통제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 말고는 없다라는 걸 증명해 버린 거죠. 이 인상이 확 퍼져 버리면 미국은 달러가 망하는 걸 가만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처럼 비트코인 불법 선포를 해버리면 엄청난 그 후폭풍이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호르무즈 통행료 같은 경우에 위안화 얘기도 해주셨고 네. 비트코인 결제 네.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도 좀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가상자산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 반대 입장도 물론 있는데 이번 이란 사안과 가상자산의 미래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러면 개념을 재정립해야겠습니까? 예,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전쟁 전에는 트럼프가 가상자산에 대해 가상자산 정책을 펼친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에서 전략적 비축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다른 나라에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100만 비축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지니어스 액트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클래리티 액트라고 그 보안법 네. 뭐 이자를 주냐 안 주냐 이런 이슈가 지금 아주 치열하게 상원 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원래는 트럼프는 친가상자산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란이 석유 결제에서 비트코인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트럼프는 아무 행위나 막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예. 그러니까 반대로도 가볼 수 있어요. 비트코인을 이란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요구했었어? 앞으로 비트코인 결제하는 나라들은 다 관세를 때릴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앞으로 어느 나라도 못 쓰게 해. 예를 들면 이런 지금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채굴 국가 중에 하나가 또 이란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14% 이란에서 채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을 앞으로 쓰는 자는 다 불법이야. 중국이 지금 불법으로 규명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트럼프가 비트코인 불법이야. 이렇게 선언 하나만으로도 예를 들면 뭐 가상자산 업계는 찬물이 쫙 이렇게 끼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근데 만약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러면 오히려 이번 전쟁으로 비트코인은 준 국가 통화 위치에 올라가 버렸죠. 그것도 인정하게 된 예, 꼴이 전세 돼버렸으니까. 인정하는 꼴이 돼 버렸죠. 이제는 그게 뭐 어느 나라도 통제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 말고는 없다라는 걸 증명해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도 아니 뭐라고 하나 이렇게 지금 시험대에 올랐죠. 이 비트코인이 단두대에 올랐어요. 네. 예. 참 이런 거 보면 예.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예, 참 예. 그런 상황인 건데 예. 그러면 이게 뭐 비슷한 질문일 수는 있는데 네. 결국 지금 사안에서 비트코인은 달러를 예.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처럼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겁니까? 뭐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그 그리스 경제학자 사이페디 아모스가 쓴 책이 있어요.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네. 거기에서 비트코인은 전 세계 유일한 달러 체제의 대안으로서 그 책이 서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폐 경제학의 측면에서 쫙 풀었는데 원래는 비트코인은 탈달러 체제의 대안으로 등장했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란에서 그게 처음으로 쓰여진 게 증명이 됐고요. 근데 특히 트럼프가 친가상자산 정책을 피우면서 오히려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버렸죠. 그러니까요. 원래는 왜 달러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 그러면 옛날에 금을 비축해서 그 통화의 합리성을 높여줬는데 금보다 이제 비트코인으로 달러의 그 국제성을 더 기축통화 위치를 높여주려고 했고 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국채를 준비 자산으로 쓰면서 네. 중국에서 계속 달러 국채를 줄이는데 그 대체제 수요로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많이 사놨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의 기축통화 위치를 더 강화하는 역할을 했어요. 전쟁 전에는. 근데 지금 전쟁 때문에 전 세계에 알려준 거죠. 야, 달러 안 써도 돼. 스위프트 안 써도 돼. 이제 코인만 쓰면 돼.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인상이 확 퍼져버리면 미국은 달러가 망하는 걸 가만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처럼 비트코인 불법 선포를 해버리면 이게 중국이 불법 선포하는 거랑 미국이 불법 선포하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그 후폭풍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결국 미국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제가 예상한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가 트럼프 올라와서 세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중에 CBDC는 절대 못한다. 네. 반 CBDC법 그게 하나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킨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와서 그걸 또 없는 일로 해버린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국 뭐한 나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CBDC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거든요. 예.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 근데 CBDC는 미국 사람 받아 못 들여요. 왜?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가. 내가 CBDC 쓰면 국가가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미국은 팀 문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팀 문화 세금을 안 내요. 그 현금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엄청난 또 미국 문화에서는 엄청난 또 이 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권리인데 네. CBDC로 해버리면 그런 것들이 다 또 흔들리는 거니까 법안도 통과시켜 버렸는 지금 그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요 시점까지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이미지가 더 강화되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한국 포함해서 이런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더 국가에서 지혜롭게 쓰냐. 그게 미국의 대안으로서 우리가 이 영역을 스위프트 체제를 안 쓰고도 플랜 B를 생각하자. 이번에 트럼프 행동하는 거 보고 모든 나라에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트럼프 행동 보고 원래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 자산이 높은 나라였는데 트럼프 행동 보고 모든 나라에서 특히 심지어 동맹국까지도 플랜 B를 준비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플랜 B에는 통화에 대한 플랜 B가 있을 거고 핵에 대한 플랜 B가 있을 거고 군사 안보에 대한 플랜 B를 다 만들어 갈 거예요. 100%예요. 왜? 미국이 군사가 두둔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폭격을 당하네? 어떻게 될지 모르네 이거는. 이게 뭐 말한 대로 안 하네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신뢰가 무너지면서 어느 나라든 특히 동맹국들 네. 지금 유럽이나 지금 완전 플랜 B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전 세계에 보여준 사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이 갑자기 스테이블코인 인정을 안 하기로 치면 뭐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냥 시장 그냥 끝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네. 오히려 미국 외에 논 USA 국가들한테서 플랜 B를 계획하게 만드는 계기가 지금 돼가고 네.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고 그거 지금 그 상황을 그러니까 가상화폐 분야에서도 여우같이 잘 이용하는 데가 또 중국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여기는 정부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고는 네. 하는데 홍콩 쪽으로 맞아요.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의 큰 그림은 뭡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은 참 그러니까 중국을 알아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은 진짜 큰 머리를 써요. 그러니까 요 앞에 우리가 전술과 전략이 차이라고 하는데 전술은 우리가 요 앞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전략은 먼저 판을 짜고 네. 그다음에 디테일에서 전술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데 중국 먼저 전략을 짠단 말이에요. 그중에 전략을 어떻게 짰냐면 어쨌든 14억이 국민이 중국 본토에 있잖아요. 예. 근데 홍콩은 여괴라고 통계에서 다 여괴라고 해요. 외국 취급해요. 외국처럼 네. 다 통계에 들어가요. 홍콩은 본토 통계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책이나 뭐나 다 자유무역 이쪽으로 가버리고 규제도 최대한 없애고 그래서 홍콩은 달러 체제 동네 달러 체제에서의 금융 허브가 홍콩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달러 체제에서 안 나오려고 해요. 왜 달러 체제에서 가장 혜택을 본 나라 중에 하나 또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본토는 막아놓고 홍콩을 통해서 달러 체제에서 안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홍콩 달러와 달러가 패킹됐잖아요. 지금 여기 하나의 방안이고 그럼 달러 체제 스위프트 체제에서 계속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훗날도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란 같은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하지? 늘 그것이 중국은 늘 생각하는 거죠. 양날의 검을 생각하는 거에서 두 번째는 뭐 하냐면 그러면 만약에 훗날 이란 같은 대우를 중국이 해주면 어떠지? 그것 또한 홍콩을 이용하는 거지. 그게 홍콩을 스테이블 코인을 하게 하고 비트코인을 ETF를 현물 선물 다 하게 했고 네. 지금 디지털 자산 쪽으로 지금 금융시장 엄청 규화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두바이가 원래 전 세계에 디지털 자산을 계기로 전 세계 금융 허브가 되는 상황에 지금 중동 전쟁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원래 두바이에 돈들이 다 갔었어요. 원래.
근데 지금 두바이가 전쟁 터로 들어가면서 두바이는 이 정책을 다 풀어놨거든요. 가상자산적으로. 근데 그 돈들이 지금 다 나오려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 돈이 갈 곳은 몇 개 없어요. 첫째 싱가포르. 근데 싱가포르는 규제를 엄청 세게 이미 해놔서 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그 나오는 돈을 홍콩이 받아줘야 되잖아요. 홍콩이 다시 한번 또 그동안 국제금융허브 위치 좀 떨어졌는데 지금 두바이가 전쟁 사태로 들어가 버리면서 지금 그 돈들이 다시 와서 홍콩에서 규제 풀고 자유 여러 가지 체제나 이런 거 하면은 홍콩이 전 세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또 올라서면 중국은 디지털 자산 미래 질서 속에서도 또 카드를 계속 갈 수 있으니까 중국은 본토와 홍콩을 여외로 활용을 엄청 잘하고 있는 거죠. 달러 체제든 탈달러 체제든. 그게 홍콩에서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홍콩 자체적으로 뭐 현물 ETF가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뭐 허용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거는 그러면 중국 모멘텀이 되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홍콩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일단 위안화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간도 다 하게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통화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도 하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홍콩은 달러에 패깅된 화폐잖아요. 그러니까 또 스위프트 체제에서도 가장 금융 규제가 약한 나라, 약한 지역이죠. 약한 지역.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다 갖고 가는 거죠. 예. 그게 제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 중국이 제일 똑똑하게 구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가장 자본주의에 가까운 맞습니다. 나라인 것 같기도 그런 하고 걸 잘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하실 게 왜냐하면 이제 원장님께서 나오실 때마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참 여러 사안들이 얽히고 설켰습니다. 진짜 가상화폐나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이슈들도 많이 얽혀 있고요. 가격 전망 그러면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우리가는 단기 전망과 장기 전망을 나눠볼 때 단기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지난번에 12만 뭐 8,500까지 갔다가 후에 6만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또 올라와서 한 7만 뭐 초중반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가격이 막 20만 달러, 30만 달러 가려면 기관 자금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기관 자금이 들어오던 때가 언제냐면 ETF 허용했을 때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전통 금융에서 돈이 디지털 자산으로 오는 통로를 만들어줬어요. 그때 한번 웨이브가 확 올라갔는데 만약에 이번에 지니어스 액트하고 지니어스 액트에서 지금 이슈가 뭐냐면 발행사들이 이자를 주게 하냐 안 하냐 이거거든요. 만약에 근데 여기서 이게 어떻게 갈 거냐 아무도 예상 못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지금 그 이슈가 이자를 주게 하냐 안 하냐 해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를 못 주게 하고 결제형 발행사들한테는 근데 결제형 발행사가 아닌 그거 결제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로 안 쓰이는 거에 해서는 이자를 주게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은행하고 그러니까 은행 라이센스 준 은행 라이센스 정도의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그럼 은행도 발행하고 당연히 이자를 줘도 되니까 은행도 발행하고 민간도 발행하는데 이자를 줄 수 있게 하는 거죠. 대신에 규제는 준 은행 규제를 되는 거죠. 결제는 아주 쉽게 하고 그래 이러면 은행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은행들도 법정 통화 예금을 주지만 디지털 자산 쪽에 와서도 예금 이자를 주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하게 되면 은행을 통해서 자금이 엄청 이쪽으로 올 거예요. 예금들이 이쪽으로 많이. 그러면 이거는 전통 금융 안에 쫙 있던 돈들이 이쪽으로 쫙 와버리죠.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통과되는 클래리티 액트 그 상원 하원 지금 안 이런 걸 계속 지금 워칭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흐름이 아니다 이러면 이자를 못 준다 예를 들면 아예 못 준다 이러면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게 계속 우리들만의 리그가 될 수가 있겠죠. 기관 자금이 팍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안 될 경우, 그러니까 후자였을 때는 사실 달러 패권이나 그 화폐 시장에 대해서 뭐 천지개벽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앞에서 정말 이제 이자도 지급하게 되고 은행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각자 발행하게 되고 할 경우에 달러 가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체가 준비금 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준비금이 달러 국채로 가져가는 거죠. 안전자산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달러 국채가 더
기축통화로서의 발행처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융 체계는 계속 잘 돌아가는 거죠. 수요처가 더 확산되는 거죠. 예. 어차피 달러 국채를 통해서 미국 기초통화가 돌아가는 구조니까. 네네. 예, 예. 그러면 패권은 어느 네. 정도 이렇게 네. 지위 확보는 한 상태에서 예.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예, 가는 거죠. 시장만 더 커지는.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을 좀 되게 중요해 있습니다. 이자를 주냐 안 주냐. 예. 근데 지금 중요한 네. 뉴스들이 다 이런 전쟁에 맞습니다. 블랙홀처럼 빠져들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미래가 뻔히 보이는 건데 어쨌든. 아유, 우리도 좀 이 네. 귀한 방송 시간에 발전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이 전쟁 저도 때문에 그래요. 참. 저도 그래요. 다른 얘기 하고 싶은데. 네, 예. 그러게요.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네. 전쟁 끝나기 전까지는 업데이트를 하되 또 그 사안 중에서 우리가 인사이트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또 저희 방송 통해서 또 원장님 통해서 가끔씩 또 요청 드릴 테니 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고 오늘은 시간이 꽉꽉 차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권행정연구원의 안유화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